단언컨대 문재인은 희대의 위선 좌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계십니까? 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국중세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는 공동으로 조국 규탄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 대전, 춘천, 청주, 수원, 인천 그리고 서울을 연결해서 대구, 부산, 서울의 보수 삼각 벨트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진취적 보수 우파 시민의 총결집체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수석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쓰레기 언론들 그리고 당시 야당 세력 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윤창중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시기 질투했던 정권 내부 세력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완전히 난도질 생매장 당했던 윤창중입니다. 제가 담수회 1962년에 만들어진 대구의 담수회 여러분들을 뵙고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거라고는 참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아직도 윤창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윤창중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창중이가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성폭행을 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워싱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검찰과 경찰이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을 왜 봐주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집거를 할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미국의 미시 USA라는 완전히 좌파 여성 인터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폭행했다라는 글을 한 줄 올렸습니다.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성폭행을 했다면 워싱턴 검찰과 경찰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IMF 총재,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프랑스의 아주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뉴욕에서 그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그 신고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마스 칸이라는 IMF 총재가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워싱턴, 뉴욕의 경찰이고 검찰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루인스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철저히 수사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 일보 직전까지 몰았던 것이 그게 미국의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 문제에 관해서 엄격하게 혹독한 미국 검찰과 경찰이 저 윤창중을 봐줘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저를 보도했느냐. 윤창중이가 빨가벗고 여성 인턴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하니까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이야, 정말 그렇게 뭐라 한 겁니다. 그리고 명색이 청와대 대변인이 새벽 6시까지 술 처먹고 새벽 6시에 기자들이 있는 프레스센터에 돌아와서 횡설수설했다. 워싱턴에서는 밤 9시가 되면 어디에서든지 술을 안 팝니다. 네? 저는 언론계에서 1981년부터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한 일도 없고 내가 워싱턴에서 누구를 데리고 어디 나간 일도 없고 저 혼자 어떻게 새벽 6시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겠습니까? 완전한 날조죠. 그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윤창중이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을 일으켜가지고 파혼을 당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다 났습니다. 그런데 저 윤창중은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만. 또 하나는 제가 김포 신도시에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만 2013년 5월 이야기예요. 기자들이 여러분 다 텔레비 보셨죠? 지긋지긋하게 보셨죠? 그 앞에 기자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제가 당시 걸그룹 소녀시대가 모델하고 있는 켄터키 치킨을 제가 배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미친놈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뭐 인생을 참 많은 세월을 사셨는데 제가 켄터키 치킨을 시켜다가 먹을 그런 파렴치한 놈이 제가 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윤창중 워싱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언론과 당시 야당 세력이 완전히 조작해서 만든 사건,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인 게 아닌 일방적으로 융단 폭격한 사건이었죠.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33년에 벌금을 300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지금 2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신 지가 지금 2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그 전에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라는 자가 JTBC 뉴스룸 8시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최순실의 조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1시간 뉴스를 했죠. 그로부터 지금 근 3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2년 9개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안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다. 성형수술을 받아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잠옷 입고 뒹굴뒹굴했다. 응? 심지어는 남자를 불러다가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 수많은 이야기가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뇌물이라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가 비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뇌물로 받았다는 그 돈을 어디에다 숨겨놔야만 뇌물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검이 샅샅이 뒤졌는데 단돈 1원을 숨겨놓은 게 있습니까? 최순실이가 단돈 1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완전한 인민재판이죠. 그랬더니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논쟁이 또 나오니까 또 대법원이 지연작전을 폈죠. 그게 뭐냐? 말 3마리가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3마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습니까? 당시에 어떻게 몰아갔냐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딸한테 삼성 이재용 전자 그 부회장이 뇌물을 갖다 바친 거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여러 스포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300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간의 집거를 하면서 제가 노무현이나 노회찬처럼 높은 데에 올라가서 과연 뛰어내릴 것인지 안 내릴 것인지 제가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억울해서. 정말 웬만하게 제가 누명을 써야만 제가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죽을 건데 이건 역설적으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게 되면 이 모든 거짓말을 제가 다 뒤집었어야 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서 제가 밖에 세상에 나와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한 달 동안 제가 글을 써가지고 윤창중의 고백 피정이란 책을 제가 써가지고 제가 출판 기념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게 2016년 9월입니다. 그런데 윤창중이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토크쇼를 하는데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뭐 박수를 별로 안 치시는데 보니까 네. 굉장히 이 말투가 경상도에서 오신 말투가 이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윤창중이가 3년 동안 집거를 하고 그 고생을 할 때에 윤창중이가 정말 이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저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의 절대 다수는 어떤 분이냐면 경상도 분들이었어요. 네? 좀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좀. 예. 이야, 이렇게 의리가 있구나. 에? 정말 뼈에 사무치게 제가 정말 이념은 피보다 진하더라고요. 제가 윤창중이가 뭐 예컨대 쾌도남마라던가 뭐 채널 A 또는 TV 조선 이런 데 텔레비 제가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문재인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공산화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공감하셨던 분들의 절대 다수는 어디냐면은 어느 출신이냐면 다 그란데 저란데 하는 쓰시는 경상도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3년간의 집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열은 제 토크쇼에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거기에 절대 다수가 경상도 분이신 거야. 그 제가 악수하면서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왔습니다. 칠곡에서 왔습니다. 뭐 문정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창녕에서 왔습니다. 전부 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 지금
찍고 있는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분들의 고마움을 내가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고 나를 신뢰하신 분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전국을 돌자. 전국을. 그런데 첫 번째로 대구로 가자. 대구로. 예. 그게 그러고서 한 달 만에 2016년 10월 제가 대구 인터불고 호텔 거기에서 윤창중 시국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말 미어 터졌습니다. 완전. 그때 탄핵이 터지기 전입니다.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날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대변인이지만 나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1981년부터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신문사에 취직돼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 위기에 지금 빠져가고 있다. 그때 탄핵 전입니다. 완전히. 손석희가 그 보도를 하기 이틀 전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모든 정치적 시련의 뿌리는 대구의 유승민의 배신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아무런 관직이 없는 야인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러나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으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유승민을 응징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만은 내가 하겠다 하고 내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길한 예측은 정말 맞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날 손석희가 8시 뉴스에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눈뜬 장님처럼 완전히 뒤에서 최순실이가 다 모든 것을 조작하고 조종하는 로봇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일제히 가담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안 보면 완전히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나와서 3, 4개월, 4, 5개월 이제 글도 쓰고 방송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라고 제가 들고 일어선 겁니다. 네. 저도 한 인간으로서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불명예 퇴진당한 것에 대해서 저도 왜 뼈에 사무치는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손석희가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희대의 가짜뉴스를 퍼부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개인적인 내 서운함을 갖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세상은
윤창중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나의 주장이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절개, 저의 기계, 저의 지조를 지켜주는 것이 저 개인은 물론이고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한테 그래도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조를 지켰다. 그 한마디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로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 사옥 신문사 앞에서 조선일보 철떡과 TV조선 폐지를 위한 제가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완전히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악랄하게 잡은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보수라 하면 조선일보를 보는데 완전히 거기에 현혹이 된 거죠. 윤창중을 가장 악랄하게 매장시킨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무슨 뭐 동아일보 이른바 보수 독자, 보수 언론 임내하는 이 언론사의 덕으로 저는 앞으로 세상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뭐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짓밟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조선일보와 맞짱 뜰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런 얘기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눈치만 보지. 조선일보 앞에서 제가 조선일보 철떡과 TV조선 폐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200여 명의 국민들이 나오셨는데 그때 뭐냐?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왜 그러냐? 윤창중이가 이 태극기에 관해서는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대변인 할 때 반드시 태극기를 옆에 놓도록 했습니다. 그전엔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 가서도 태극기를 반드시 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뒤에 놨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조국이가 태극기를 갖다 놨다고 보니까 참 기도 안 차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의 저는 효시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세월을 보내왔는데 저 지금 윤창중이가 50년에 걸친 서울 생활과 서울 활동을 다 정리하고 지금 방촌역 4번 출구에 윤창중 칼럼스랑 TV라는 사무실을 내고 그 뒤에다가 보증금 300에 35만 원짜리 지금 사골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제가 대구에 왔느냐? 첫째는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저를 지지하고 처음부터 이건 조작이고 이건 날조다라고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를 믿어주셨던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대한민국의 이른바 우파입니다. 그 우파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정말 제가 감사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줄 곳이 저는 제 고향이 아니라 저는 대구라고 봤습니다. 그런 것임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번 2월 27일 이른바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없고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살이라도 덜 먹기 전에 이 완전히 지금 이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과연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3월 30일 모든 활동을 제가 중단하고 제가 전국을 돌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결론은 뭐냐? 내가 대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무너진 재단을 내가 쌓아보자. 모든 걸 희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 너무 많은 후회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전국을 돌다가 결론을 내려서 5월 중순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이른바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그게 외지인이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고 완전히 침묵 속에서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은행원이셔가지고 초등학교를 중앙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지금 대구에 내려와서 사무실 인테리어도 직접 저하고 또 저를 도와주신 분들하고 해가지고 6월 24일부터 제가 공식적인 활동을 대구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구를 제가 압니다. 부산도 알고 경상도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이른바 경상도 정권을 제가 거의 100%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이른바 기지를 제가 압니다. 특히 대구의 기지를 제가 알아요. 얼마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가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저를 붙잡고 울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이게 좀 어떻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좀 제발 살려내달라. 어떻게 그 억울해서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지냈느냐. 이러면서 대구분들이 너무나 저를 환영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저희 방촌역에서는 정말 대구에서 처음 본들이 저의 동지가 돼가지고 마치 20년 30년 동안 같이 동지애를 쌓은 것처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대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참석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서미박물관에 그 패션쇼를 하는 데예요. 엄청나게 큰 강당입니다. 그걸 꽉 채웠습니다. 완전히 채웠습니다. 전국에 다 몰려와가지고. 그리고 이번 8월 24일 부산에서 또 윤창중 정치학교를 했습니다. 완전히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국가중심세력총연합이라는 우파 시민들을 다 묶을 수 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충청도, 대전, 청주, 강원도, 춘천, 수원, 인천
서울 이 우파를 모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출범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발대식을 이번 9월 28일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 동상 앞에서 오후 2시에 할 지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저하고 그 약속은 좀 하나 해주세요. 여기서 구미 가는 거 정말 큰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왜 대구에 왔는가 말씀드렸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분들의 저에 대한 그 지지와 성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의리 이걸 끝까지 지키면서 참 몸부림치고 있다. 이걸 좀 내가 내 나름대로 좀 보여줌으로써 내 스스로가 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솔직히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번 탄핵 때 저는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우리 국민들께 솔직히 저는 좀 섭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매장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응?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1년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아무런 재판도 없고 법률적인 진실, 객관적 진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를만 갖고서 박지원,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유승민이가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권을 만든 경상도 국민들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느냐.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진정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이가 아닙니다. 저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들여다본 대한민국 현대 정치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볼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 원천적으로 저는 무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무죄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상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자 이거 어떻게 해서 네? 탄핵에 찬성했던 62명의 국회의원 중에 절대 다수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막무가내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탄핵한다고 앞장서겠습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냐 이거예요.
국정원 특활비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놨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자기 무슨 화장품을 샀습니까? 그 돈으로 무슨 보톡스를 받았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정도의 돈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왔다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모셔본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가 1000명에서 1000명 오늘 200분이시잖아요. 이 5배가 왔어요, 기자가. 근데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5일 동안 활동하는데 나오는 급여가 200만 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단돈 1원도 안 주신 분이에요. 예?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기자가 400명입니다. 근데 판공비가 200만 원에 200만 원. 단돈 1원을 도와주신 분이 아니에요. 저 정말 대변인 할 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집을 팔아 말어. 정말로 용자를 받아 말어. 그런 분이 국정원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놨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부산 경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김무성, 유승민 너 뭐냐? 주호영이 뭐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라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탄핵 과정에서 대구 부산에서만 6번씩 제가 윤창중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김무성 배신자다. 유승민 여기 사무실 앞에 가서 유승민 배신자다. 대구 경북 국민 여러분 응징해 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연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구 경북 조용히 넘어가셨나요? 제가 이것을 서울에서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방송하고 거기서 연설하고 거기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가지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옥사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야 된다고 제가 호소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뼈에 사무치는 분노를 그 억울함, 그 동정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왜 이게 지금 표출이 되지 않느냐면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이 저들이 탄핵에 앞장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언론도 완전히 대구, 부산 언론들이 다 앞장섰잖아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언론이 스스로 그걸 입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철학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경상도 국민들한테 왜 당신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내가 원망만 하고 이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구나. 정말 내가 잘 왔다. 정말 저를 보고서 막 울고 불고 윤창중 그러면 완전히 비운의 사나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정말 비운의 정치 지도자죠. 마치 저를 만나면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처럼 울먹이면서 통곡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행복한 게 뭐냐면 저를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참 그거 하나 참 너무 행복해요. 알아보시고. 그래서 참 자다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참 이런 동네에서 잠도 자는구나. 나오면 또 뭐 고생한다 그러고. 지금 저 방촌역 4번 출구 제 사무실은 제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구, 경상도 이분들이 찾아오는 건 물론 서울에서도 대구에 무슨 자기 뭐 부모님이 있거나 뭐 있거나 하면은 저희 사무실에 들립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게 무슨 상해 임시정부처럼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고 그러세요. 정말 제가 잘 내려왔구나.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깃발만 꼽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그 국회의원들의 그 버르장머리가 국민들과는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찍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 제가요 7월 27일 날 대구에서 제가 이제 윤창중 정치학교를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전단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칠성시장, 서문시장, 관문시장, 대구 동대구역 그 앞에 서가지고 2인 시위하면서 2인 간판 들고 하면서 그 전단지를 제 집사람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 경북이 이른바 TK가 에이 보수 웃기지 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무관심해가지고 보수 우파 정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찍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우파 정권은 이제 안 나옵니다. 내가 이걸 여러분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보수 우파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보수 우파 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우파가 정권이 생기지가 않고 그 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된다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은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난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디가 지켰습니까?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그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그 국민이 경상도 국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승만 정권 때 대한민국에 건국을 했죠. 그 건국한 신생 대한민국을 지켰죠. 호국을 했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누가 했습니까? 경상도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경북의 구미에서 했고 경남의 창녕에서 했고 대구, 부산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눅을 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경상도는 독재, 친일파 정권의 앞잡이인 것처럼 지금 매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 국가 중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경제 대국을 만든 그 주민은 이건 경상도의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이건 막연하게 지역 감정을 제가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현대 정치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부국강병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든 지도자가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매도되고 그렇게 선거 때마다 매도될 때 경상북도와 대구 출신의 정치인 중에 그것을 제대로 옹호하고 앞장서 지킨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 간판으로 국회의원하고 장관 다 했는데 과연 대구 경북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자.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나선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지키자고 나서기는커녕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가장 앞장선 지역이 대구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이고.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호소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네? 왜 대구가 왜 자부심이 없냐 이거예요.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 왜 죄인이 됩니까? 왜 죄인이 돼야 돼요? 대구가 배출한, TK가 배출한 대통령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9월 28일 날 박정희 대통령 구미생가 그 동상 앞에서 제가 거대한 전국 집회를 여는 이유가 그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정치적 리더십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에는 설마 그래 나는 문재인 집권하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평화하니까 나는 정말 살맛나.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대변인이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지금 확대 과장한다? 침소봉대한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70%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군소정당 30석 40석밖에 되지 않는 군소정당이 돼버리고 100석은커녕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커녕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 일당들이 다 국회를 석권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그날 저녁에 총선에서 압승하는 그날 저녁에 바로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공산당 허용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주한미군 철수 다 하자 나옵니다. 우리끼리 하자.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게 뭡니까? 미국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주한미군 기지 빨리 철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70년 동안에 변치하고 있는 전술 전략. 그게 첫 번째 뭐냐? 그건 완전히 대남 적화 통일은 그건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 정통성이에요. 대남 공산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국과 미국의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주한미군을.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종북 세력의 기반을 완벽하게 구성해가지고 6.25 때 남로당 박헌정이가 들고 일어나지 못했던 그 신화를 재현한다. 한미동맹 파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지금 트럼프 임자 만났어요. 제가 볼 때. 그래? 대한민국에 좋아하지 않는데 문재인부터가 싫어하는데 문재인부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주한미군을 둬? 지금 뜯어가고 있는 중에 뜯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세대는 살만큼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이제 월남되는 거예요. 월남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월남이 지금 70%는 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지나가시면서 그럽니다. 이거 해서 뭐 하는데요? 이거 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그건 몰라 누가 되든 몰라 라고 해버리면 이미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임기가 지금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8개월이 남았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2년 8개월 안에 대한민국의 간판이 내려갑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쓰게 되는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분 남았는데 제가 정리를 하지요. 여러분 조국 사태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정말 얼굴도 내밀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나라,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은 불공평한 나라라고 큰 돌을 던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까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조국의 부인이 다니는 동양대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장은 준 일이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서류를 전부 날조를 해가지고 날조를 해서 자기 딸 고려대학 시험 보는데 제출했다라는 게 지금 다 신문에 보도해요. 이게 무슨 윤창중이가 아들만 둘인데 딸이 파혼당했다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조국의 그 뉴스 관련된 뉴스는 가짜 뉴스는 딱 제가 볼 때 2개뿐이에요. 그 딸이 무슨 외제차 타고 다녔다는 거. 이건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어쨌거나. 그런데 그 부도덕하고 그 파렴치한 것을 이른바 좌파, 강남 좌파라는 이름으로 평생 권력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해 먹었잖아요. 자, 조국 한 사람만 된다면, 한 사람만 그렇다면은 저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겠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권력 실세 그 세도가들은 제가 단언합니다. 90% 이상이
조국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정권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런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건 지역 감정을 제가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호남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몰표가 나왔고, 경상도에서 의식이 있는 척, 뭐하는 척 하는 그 기회주의적 사이비 사람들이 그 좌파 정권을 찍어줬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경상도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성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다 같이 각성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참 결론 삼아 드리면서, 저하고 제 아내 지금 방촌동에 주민등록까지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큰아들도 이번 11일 날 추석을 지내러 대구에 내려옵니다. 저는 이제 대구 사람입니다. 네, 큰아들도 저하고 같이 칠성시장 나가서 9월 28일 그 행사 알리는 홍보 전단지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 윤창중이가 이 대구에서 정말 보수 우파의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려고 애쓰는 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지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